덥더비를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선, 우리는 답답이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 두 경기는 그냥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로 그냥 쌍방 교환했다. 벨트 체인지. 네, 일단은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벨트는 넘어갔지만 벨트는 신일본으로 넘어갔지만 오카다와 브라이언은 노타이틀이었고, 예. 그 경기에서는 AW가 이김으로써 네. 그냥 드림 서로 매치는 그래서 쌍방 교환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네. 드림 네. 매치는 AW가 이겼고, 벨트는 다시 이제 신일본이 IWGP US를 되찾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서로 윈윈. 실리 챙겼다. 음. 왜냐면은 IWGP US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메탈러님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진짜 골치 아픈 애거든요. AW에 있어도 골치가 아픈 애고. 이 벨트가?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스트롱의 지금 메인 벨트니까 스트롱에 가 있는 게 맞는데, 이게 AW라든가 ROH에 가 있거나 임팩트에 가 있으면 피곤한 게 맞죠. 왜냐면은 또 다른 단체 입장에서 또 연합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얘는 AW에 남아 있어도 그게 골치 아픈 거고, 신일본으로 만약에 넘어간다 치면은 이제 윌 오스프레이가 이거를 만약에 차지한 상태에서 과연 도전자를 누구로 진행을 할 것이냐, 스트롱에 있을 것이냐, 본토에서 경기를 계속 진행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자면 네버 벨트는 현재 미국에 있어요. 켄타가 네버 챔피언이기 때문에 지금 네버 벨트랑 스트롱 벨트 같은 오픈 웨이트는 다 미국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이거를 가져가냐. 또 메탈러님이 그때 얘기했을 때는 케니의 고향에서 열리기 때문에 케니한테 굉장한 버프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원래 ROH 시절 때도 케니가 캐나다에서 했었던 경기에서는 다 이겼었어요. 기록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케니의 기록이 깨졌습니다. 캐나다에서 무패 기록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케니의 우세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윌이 이겼고요. 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골치가 아플 뻔했던 IWGP의 US 경우에는 어쨌든 보여줄 건 다 보여줬거든 이번에. 네. 케니와 윌이 뭐 서로 피 흘려가면서 온갖 네. 활약을 다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간판 기술 다 나왔죠. 오스커터 나오고 히든 블레이드 나오고 심지어 스톤 브레이커까지 윌이 썼고, 케니는 V 트리거 2방인가 3방 나왔고, 편익 나왔고, 이거 이제 뒤로 넘기는 거 주특기 하나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케니 오메가가 뭐 고향에서 하면은 다 이긴다 그랬는데 네. 이번에 졌잖아요. 네.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거를 주제로 던지신 겁니까? 일단은 저번에 메탈러님이 그냥 이거를 보시면서 약간 얘기했던 게, 케니가 이렇게 지면은 케니의 계약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셨대요. 근데 일단은 그 전전이었었던,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영벅스는 또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가 뭐 나가거나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케니가 과연 이제 트리플레아 7월에 뛰는 거라든가 이후에 올인, 올아웃, 그리고 풀기어까지 아무래도 예전처럼 막 이기는 각본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그러니까, 클리셰가 깨졌고.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케니의 또 다른 별명인 벨트 콜렉터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클리너하고. 뭐 그런 별명들이 조금 이제 의미가 무색해진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약간 기믹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케니 오메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클리너, 벨트 콜렉터 말고 또 다른 뭔가 기믹으로 케니가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경기 도중에 아무래도 떡밥으로 많이 언급된 건 역시 이부시였죠. 그러니까 뭐 이부시 코타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끝날 때까지도 하셨고. 이부시 코타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전날 이제 다이너마이트에서도 돈 캘리스가 갑자기 오스프레이랑 램페이지나 콜리즈는 아니고? 콜리즈였나요? 아무튼 그 익스클루시브 영상에서 돈 캘리스가 갑자기 위도스프레이한테 접근해서 내가 혹시 모를 난입에 대비해서 보디가드를 붙여주겠다. 실제로 보디가드 2명 데리고 나왔죠. 나올 그죠. 때도 그렇게 했고, 오스프레이도 그걸 의식했는지 하필이면 그 중에 썼던 기술 중에 2개가 이부시 코타를 상징하는 기술 중에 하나였던 카미고에, 그리고 이부시 코타가 자기가 존경했었던 미사 미츠하루에게 직접 그 눈대중을 보고 따라했다는 타이거 드라이버 91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사 미츠하루 규지지만 이부시도 가끔 타이거 드라이버를 큰 경기에 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케니한테 썼다? 문자 그대로 기억 폭행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솔직히 하면 케니가 엘리트 AW를 안 떠나도 한동안 하반기 떡밥으로 남지 않을까? 이부시 코타를 가지고 케니를 기억 폭행을 했다, 윌이?
그리고 돈 켈리스가 이 떡밥을 알고 있다? 뭔가 좀 BCC하고 엘리트가 물론 블러드앤 거트 전후에 끝날 것 같기도 하지만 하반기 좀 캐니 관련한 뭔가 변수 중에 가장 큰 게 확실히 이부시가 될 것 같아요. 언급을 하든 안 하든 나오든 안 나오든. 알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는 좀 먹는 것보다는 얘기하면서 저거에 집중을 해야지. 이번에 케니 대 윌 경기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떡더비식으로 보다 보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은 돈 켈리스가 경기 초반에 쫓겨나거든요. 네, 퇴장을 당합니다. 네, 퇴장을 당하는데 어느 순간 경기 막판에 와서는 쏙 들어서 그 드라이버를 툭 던져주죠. 그게 되나? 뭐 어떻게든 따돌렸으면 되겠죠. 안전 요원 따돌렸으면. 뭐 블리클럽 보면 신일보 같으면 블리클럽이 뭐 그렇게 바깥에 있는 영라이언들 패고 오히려 다시 난입하고 그런 거는 뭐 한두 번 있었던 장면이 아니니까 뭐. 거기도 이제 아무튼. 그렇잖아요. 블리클럽이 이제 운노 심판이 나가라고 해서 막 영라이언들이 쫓아내면 그 갑자기 백스테이지에 영라이언들 다 때리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무기 던져주고 막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어쨌든. 아무튼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케니 대 윌의 경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약간 윌의 이런 이미지는 이번만으로 봤을 때는 IWGP US를 위해서라면은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심지어는 악마한테 영혼을 팔겠다라는 그 표정까지 나타날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세그먼트에서 난 괴물 되겠다라고 뭐 그 내가 정도였고. 디엠파이어의 리더 이런 거 유이의 리더 이런 거 상관없이 다 나는 케니만 잡겠다 이런 약간 이런 마인드였으니까 예. 그런 상황이었고 케니의 경우에도 근데 케니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은 게 내 기분 탓인가? 물론 이제 케니가 이번 또 최근에는 몸을 좀 사리고 있는 게 맞긴 하대요. 그러니까 뭐 7월에 이제 트리플 매니아라든가 뭐 올인 월드 투어 이때까지 한 오라웃까지는 뛰어야 되니까 케니 입장에서는 좀 그러니까 슛적으로는 컨디션 조절을 좀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몸살이는 상황에서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본인도 피 흘려가면서 이 경기를 진행을 했다는 거는 역시 세계 최고의 레슬러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는 않았나 보다. 베스트 바운 머신. 그리고 이번에 좀 약간 재밌는 흥미로운 장면이 그 위도 스프레이가 한번 가끔 이제 그 아나운서 광고판 해가지고 거기다가 케니를 박잖아요. 그쵸. 그 장면이 원리는 언제 나왔냐면 레킹 때 케니가 오스프레이를 그 신일본 그 부시로드 그 카드 게임 광고 있잖아요. 바깥 그 카드 게임 광고판에 박아버린 거. 그 장면의 정반대예요. 안티테즈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장면들을 좀 이런 걸 노린 것도 있고 뭐 몇몇 기술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게다가 스톤브레이커가 원래 위너스프레이가 특별한 연기 뭐 레킹이라든가 도미니언에서만 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93이라고 해서 약간 그 미사와 미차라든가 코바시 켄타가 장명하는 기술명 좀 장명했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좀 애프터로 얘기가 될 거예요. 미디어 스크럼에서 위도 스프레이가 지금 약간 이 미디어 스크럼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가 일본 프로레슬링에 되게 오타쿠고 조예가 깊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미사와 미차를 좀 헌정하고 싶었다. 미사와 미츠 하루 노아를 만들었던 코바시 켄타와 함께 그러면서 같이 얘기한 게 9월에 이제 또 다른 노아의 레전드죠. 그 마루지 나오미치가 9월에 이제 데뷔 25주년 흥행을 이제 부도칸인가 도쿄돔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초청이 됐대요. 윌이.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노아 대 신일본이 9월에 또 충돌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떡밥이 이제 이후에 토니칸도 몇 명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스팅이 갔으니까 무토케이지 은퇴 때도 비슷하게 또 AW 측에서 또 일본으로 가는 인원이 나올 것 같다라고 그러겠죠. 이미 떡밥을 던졌습니다. 마루지 나오미치가 솔직히 신일본하고 노아 충돌의 상징이죠. 옛날 스키군이 벨트를 뺏어갔다가 노아에서 되찾고 이후에 이제 벌어진 사건이 그 이른바 마루지 특공. 마루지가 혼자 뉴제팬컵 나가가지고 쓸어버려가지고 우승을 하고 바로 오카다한테 도전해서 물론 지긴 했지만 오카다하고 타이틀 진짜 가져올 뻔했다 노아가. 그때 그 장면에 그래서 아마 노아 대 신일본이 올해 좀 약간 충돌하는 것도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연초에 그쵸. 키오미야 대 오카다 충돌도 그렇고. 경기가 그렇게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경기가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근데 지금 정작 케이지 매치 공식 시간대로는 39분 50초입니다. 60분 1분 한판 승부 중에 무려 3분의 2 채웠죠, 무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둘이 진짜로 어디 다친 거 아니냐라는 걱정까지도 했지만 일단은 둘 다 멀쩡한 걸로 일단 판명됐습니다. 예. BT 방송 케니는 BT 방송에서 이제 애프터가 나왔고 오리는 이제 미디어 스크럼에서 멀쩡히 그냥 걸어서 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참 얘네 둘이 세계 최고의 레슬러라는 거에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거를 진짜 이 두 경기로 확실히 네. 이 한 경기로 볼 수 있었던. 아 그리고 위디 또 추가로 얘기했던 게 영국 프로레슬링 얘기도 했었죠. 자기가 뭐 고향이 이제 영국 프로레슬링 씬이라면서 마음이 좀 내 마음은 한번 영국에서 내 고향의 영국에서 뛰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올인 월드 투어도 나가보고 싶다는 의사를 좀 타진했어요. 그럼 설마 그때 위대 상대가 또 케니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될지 좀 이것도 기대해볼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근데 이 경기랑 오카다랑 브라이언의 경기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알다시피 왜? 케니의 신을 본 시전 최대의 라이벌은 이건 승타이스 알죠? 누구였죠? 오카다지. 아니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자 말 그대로 사실 포비든 도어 자체가 서로 그렇게 메인 챔피언이 넘어갈 일은 없어요. 네, 그러다 이번에 보니까- MJF 대 그 뭐죠? 그 타나하시도 좀 무난하게 끝났어요. 마지막에 링으로 때린 거 빼고는. 그렇다시피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느냐? 각 팀의 아이콘이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각 팀의 아이콘 대 아이콘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올해는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네. 이게 달라지는 건데 그러니까 저번 방송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AW 팀의 리더는 케니였고요. 신일본 팀의 리더는 오카다였어요. 타이틀하고는 상관없이. 예.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오카다는 출전을 했고 네. 브라이언은 자기 드림 매치로 손꼽았던 오카다하고의 경기를 이번에 성사를 시켰고 네. 그러면서 사실 메탈러님 왔을 때도 얘기가 있었죠. 과연 메인 이벤트가 뭐가 될 거냐? 케니 대 윌이냐, 오카다 대 브라이언이냐. 근데 결국에는 오카다 대 브라이언이 메인 메인 이벤트가 됐고요. 됐고. 네. 근데 과연 이 경기를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 이미 케니 대 윌의 경기는 끝이 났으니까 네. 케니 대 윌의 경기에서 윌이 이제 챔피언을 가져감으로써 어라? 신일본이 신일본한테 약간 이 접시추가 기울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메인 이벤트였던 경기에서 브라이언이 이김으로써 네. 레벨락이 제대로 먹혔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다시 이 균형추는 AW에 좀 더 우위가 있는 채로 끝날 수 있었다. 만약에 이 경기가 오카다의 경기로 끝났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AW가 약간 위기가 왔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그쵸. 신일본의 대장이 이겼고 AW의 대장은 졌으니까. 그리고 AW 페이퍼였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IWGP US가 AW가 갖고 있었는데 예. 이거를 신일본이 가져갔죠? 근데 되찾아왔죠? 그런 상황에서 드림 매치의 결과가 만약에 신일본으로 이겼다? 그러면 접시추는 동등해지는 건데 이것만으로도 AW에는 약간의 위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살짝 지나가 얘기했지만 AW는 또 경기 전까지도 문제가 냈었어요. 애덤 콜이 갑자기 감기 몸살 이후 톰 롤러와의 그 제로와 경기가 취소가 돼버렸었거든요. 리저브로 대체가 됐거든요. 다른 선수로. 아 그것까지 그럼 엮여가지고 AW에 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애덤 이해가 잘안 콜마저 몸살을 되지. 이유로 갑자기 당연하지. 불참해버렸으니까 애덤 콜마저도.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애덤 콜은 논외로 치고 싶어 지금. 그래도. 애덤 콜은 논외로 치고 어쨌든 메인 이벤트 두 개를 아 그러니까 신일본이 이기는 걸로 골이 해놓고 나오는, 이 모든 포비든 도어를 끝내버린다? 아 그러면 거의 기세가 그렇게 넘어간 꼴이 되었을 것이다. 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신일본이 다 가져가게 되는 꼴이었던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뭐 사실상 이제 뭐 한 경기는 신일본이 가져가고 한 경기는 AW가 가져갔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AW 쪽으로 좀 기울게 하려고 했던 그런
큰 그림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죠? 아, 그래서 62대 38이 얘기가 나온 게 그거구나. 네.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오카다랑 브라이언 경기로 조금 더 돌아가 보면은 변주를 줬다 그랬잖아요. 이 포비든 도어 전체적으로. 네. 뭔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작년 포비든 도어를 생각하면요. 신일본의 대장, 즉 존 목슬리 대 타나하시 경기했을 때는 타나하시가 이겼죠. 그리고 그때 AW 쪽에서는 작년에 그때 누구였지? 그때 행맨이었죠. 아니야, 그때 목슬리였구나. 본인이 아까 목슬리라고 얘기해놓고서 아니, 목슬리 대 타나하시가 마지막 경기였죠. 그리고 나서 그 전년도 AW 쪽에서 하나는 이겼던 게 목슬리 대 타나하시 AW 챔피언전을 목슬리가 이겼고, 제이하고 오카다, 애덤 페이지, 애덤 콜이 있었던 신일본의 IWGP를 제이가 이기면서 그때는 신일본의 벨트를 그대로, AW가 AW 벨트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 끝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일본 벨트에서 물론 이제 신일본이 이긴 건 맞는데, 원래 타이틀 홀더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IWGP 월드 챔피언에서 타이틀 홀더는 제이였어요. 제이가 그냥 타이틀을 방어한 거였고, 그 이후에 있었던 AW 월드 챔피언, 잠정 챔피언 때도 그때는 펑크 부상으로 그때 목슬리가 챔피언이었으니까 목슬리가 벨트를 가졌다가 펑크한테 뺏기고 그 다음에 목슬리가 가져온 꼴이 되니까 사실상 엄밀하면 목슬리가 벨트를 지킨 꼴이 돼요. 그 당시 작년 포빈도 전 상황 때 목슬리가 벨트를 가졌다가 펑크가 이제 부상으로 빠져가지고 잠깐 잠정 챔피언 하고 있었잖아요, 토너먼트를. 그렇게 해서 목슬리가 일단은 이겼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다시 펑크가 나타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목슬리가 전 챔피언이고 이게 펑크 챔피언이었고 다시 잠정 챔피언 목슬리였으니까 이게 핑퐁은 됐다고요. 아, 행맨 있었구나. 목슬리, 행맨, CM, 다시 목슬리. 근데 어쨌든 AW 로스터에서 벨트를 가져왔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느 정도 좀 약간 균형이 맞았는데, 이번에는 케니가 갖고 있었던, AW가 뺏어가고 있었던 벨트를 신일본이 되찾아온 걸로 왔고, 오카다가 대장인 신일본을 상대로 AW의 브라이언 다니엘슨이 드림 매치를 벌여가지고 메인 이벤트를 승리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는 계속 그냥 AW의 리더는 AW가 이기고, AW 매치는 AW 리더가 이기고, 신일본의 리더는 신일본이 이기고 했던 건 약간 정반대로 약간 흘러간 거죠. 좀 클리셰가 좀 뒤집혔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는 그냥 신일본이 메인인 경기는 신일본이 그냥 가져가고, AW가 메인 경기에 AW 가져가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마지막 메인 이벤트 오면 신일본의 오카다가 메인이긴 했거든요. 오카다가 워낙 미국 팬들도, 캐나다 팬들도 좋아하고 레인메이커니까. 오케이. 근데 그 레인메이커가 다니엘슨에게 졌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특별한 거는, 그렇게 오카다가 메인인데도 불구하고 데니얼슨의 그러니까 브라이언의 등장신이 ROH 시절 이후 십몇 년 만에 파이널 카운트다운을 썼죠. 그쵸. 근데 뭐 아까 오카다 그 얘기 때문에 오카다가 카즈치카가 졌는데 라는 거는 왜 그만큼 뭐 급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오카다 카즈치카는 누구로 봐야 되냐면은 떡더비로 따지면은 정말 인정하기는 싫지만 로만 레인즈? 존 시나는 넘어섰어. 존 시나가 우리가 쌍나세 시절부터 타나세, 오나세 시절 이미 지나갔어. 오카다는 물론 지금 이제 사나다한테 벨트는 뺏겼지만 그래도 거의 로만급이야. 그러니까 언젠가 벨트를 계속 다시 뺏어올 수 있는 존재야. 그것도 그거려니와 지면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긴 하거든. 지금 오카다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사쿠라 제네시스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거고, 일본 팬들한테. 네. 이럴 정도인데 네. 뭐 케니 대 윌의 경기에서 윌이 챔피언을 가져왔어. 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렇다 쳐. 근데 오카다 대 브라이언에서 오카다가 졌어. 이게 나오는 거죠. 왜? 초 A급 스타인데 질 초 A급인데. 리가 없는데 진 거야? V12 무적의 진 거지. 오카다. 뭐 무적의 오카다? 무적의 오카다 V12 12 챔피언 12회 방어. 빅토리 네. 12. 빅토리 근데 12. 이런 사람이 지고 있으니까 왜? 그것도 서브미션으로 레벨락으로.
근데 오히려 뭐 레벨라고 친거 오히려 위상 챙겨준 거 칩시다. 서브미션인 건. 위상 챙겨준 거니까 그렇다 쳐도 네? 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거구만.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아마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리 브라이언이 뭐 예전에 브라이언이라고 치더라도 우리의 오카다인데. 왜냐면 일본 팬들은 좀 나쁘게 말하면은 목소리가 약간 인터뷰에서 이런 말 했거든요. 자기는 안 돼. 신일본에 자기도 몇 번 나왔으니까 자기는 아는데 브라이언은 약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래. 왜냐면은 아직 일본 팬들은 떡더비를 그렇게 많이 보는 층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브라이언은 엄밀하면은 ROH는 일본한테는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떡더비는 또 일본 사람들한테 약간 먼 무언가잖아요. 물론 나카무라 때문에 좀 약간 그 떡더비를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한적인 말이야. 일본은 그런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신일본, 전일본 노아의 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맞아.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걸 이제 브라이언의 그 음악 얘기로 잠깐만 돌아와서 이번에 나왔던 주제곡이 딱 유러피언의 파이널 카운트다운. 더 파이널 카운트다운. 이 노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둥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것만 해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초등학교 앞에 전주문만 캠프파이어 해도. 고정 BGM. 이게? 우리 아니지. 옛날 캠프파이어 할 때 요즘은 그런 노래 안 틀지만 저희 옛날에 캠프파이어 하면은 투더 빅토리 하고 그거 파이널 카운트 2개는 틀었다고. 수더 빅토리가 파이널 카운트다운은 아니지. 아니 근데 그 2개 중에 하나 섞어서 썼다고요. 초등학교 옛날 캠프파이어 하면은 니네는 그랬어? 어떤 거 썼냐 학교 때? 니네 거기 수학여행 가서는. 기억 안 나는데? 그래? 와 저런 걸 다 기억한다고? 아니 캠프파이어 때는 오히려 그냥 엄마 찾으면서 촛불에다가 그러니까. 불 그건 켜고 뒤에 그 애절 구슬픈 노래자면 그거는 아, 그 전에 이제 캠프파이어 불붙이겠습니다 하면 이제 막 빠바빠빠빠빠 아니면은 빠라바 거의 둘 중에 하나는 틀거든? 파이널 카운트도 아니면 그걸 틀거든? 그런 걸 다 기억을 하네. 전국에는 모두 아저씨들 한번 여기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기네 학교에는 뭐 썼는지 초등학교 캠프파이어 때 뭐 했는지. 나 전혀 기억이 안 나. 아, 그래요? 아니, 나는 캠프파이어를 아예 모르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캠프파이어를 할 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세대고. 아니, 그 아이, 학교 뭐 캠- 수련회를 가는 수련회나 거나 캠프 가서. 뭐 그런 거는 있는데. 아예 수련회 가서 한 번도 캠프파이어를 해본 적이 없어. 기억이 안 나 근데 그리고. 그래? 아유 그런 거를. 난 내 초등학교 수련회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방 안에서 닭싸움하다가 커튼 망가뜨려 버리는 바람에 1층 전체가 벌섰다는 거야. 엎드려 뻗쳐 받았어. 이 새끼들 조교가 오더니 이 새끼들 엎드려! 누가 방 안에서 나 어쨌든 파이널 카운트다운 노래를 다시 여기 돌아가서 누가 방 안에서 닭싸움하래! 커튼 잡고 이거 와다닥 했는데 이게 뚜두두둑 끊어지고 아, 그래? 커튼 연결 장치가 타다다다닥 했거든. 치워야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승타에서 다시 얘기해줘 파이널 카운트. 예. 원래는 유럽이 이 노래 사용이 안 됐었는데 네. 이제 새로운 소속사하고 저작권 계약을 맺으면서 새로운 소속사로 옮기면서 이 저작권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이 토니카니 몇몇 개에 대한 특정 곡에 대한 저작권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는 ROH 시절 때 음악이었던 파이널 카운트다운은 쓸 수 있게 됐다. 네. 근데 이게 되게 저작권료가 세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 토니칸답게 냈다. 역시 이럴 땐 돈 쓰는구나. 내야지.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그리고 약간 재밌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브라이언이 중간에 이제 팔이 좀 아프다고 호소하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에 경기 오면 저기 갑자기 팔이 아프다면서 호소해서 지금 스태프가 나와가지고 괜찮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미디어 스크럼에서 부목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디컬 체크 결과 진짜 팔에 금이 갔답니다. 자 이렇게 또 나오죠 부상병동. 네. 근데 다행히도 그냥 금만 간 정도라 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올인 월드 투어나 이런 그 올아웃까지는 참여가 가능하대요. 그게 뭐 엄청 그게 크게 뭐 금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그러면서 또 확실히 피셜로 하나 확인된 게 그거죠. 루머상 피셜이 된 게 원래 AW에서 원래 G1 클라이맥스 몇 명이 차출이 될 뻔했는데 못 간 거. 브라이언이 좀 G1 얘기를 꺼내면서 그 기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G1 클라이맥스에 원래 몇 명 나가는 걸로 막 멜처도 얘기했고 몇 명 했는데 갑자기 이번 G1 클라이맥스 발표에서 에디 킹스턴 한 명
명만 차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된 거냐 했더니 그거는 맞다. 원래 지원 몇 명 가려고 했다. 근데 좀 큰 행사가 갑자기 또 생겨버려서 못 가게 됐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바로 올인 월드 투어 때문에 그렇게 돼가지고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결국 월드 투어 때문에 G1 클라이맥스 나가려던 인원들이 못 가게 되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피셜로 확인됐습니다. 네. 네. 케이지 매치 그것만 좀 잠깐만 보죠. 케이지 매치 보니까 평점 8.86 8.86 높습니다. 아니 두 경기 두 경기는 8.2 브라이언 대 오카다 8.2 그리고 오스프레이 대 케니는 9.60 9.60이면 상당히 높네요. 만점. 이거 거의 멜처 4성각은 나옵니다. 4성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네. 4.5성 본다. 아니면 5성 초과 경기. 5성 초과? 위라고 캔인데 멜처가 좋아하는 양아들 둘인데